정치와 법 1단원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법의 이념과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같이 다룹니다. 자, 오늘 배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일단 법의 이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거는 원래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 일부러 법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려고 이렇게 떼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헌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헌법하면 빠질 수 없는 사상인 입헌주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헌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치와 법 시간에 여러 가지 법들을 배울 텐데요. 법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도 배웠고 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법은 사회 규범 중에 하나예요. 그럼 사회 규범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직접 만나서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이는 어떤 약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은 그런 많은 규범 중에서도 일단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강제성을 띱니다. 다른 사회 규범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법은 어기면 안 되는 거죠. 뭐 법은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다른 규범은 때에 따라서는 뭐 어겨도 용인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규범을 어기면 뭐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거죠.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규범은. 하지만 법은 어기면 처벌도 받을 수 있죠. 헌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헌법은 어긴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국가는 반드시 이런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강제적인 그런 의무를 띠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법은 강제성을 띈다,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규범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회 규범은 관습, 도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법과의 좀 차이점이 보일 겁니다. 관습은 어떤 거냐면 그냥 반복해서 굳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다. 혹은 기독교의 표식은 뭐 십자가다. 뭐 등등등등, 우리 사회에 뭐 수많은 그런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돼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게 관습이고요. 도덕은 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도덕 역시 사람들이 이거는 지켜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윤리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법과 다르게 어긴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뿐,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반드시 지켜줘야 되거나 그런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지향해야 할 바, 법이 이래야 된다, 이런 거를 라드브루흐라는 학자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름이 좀 뭐 어렵죠. 독일 사람인데, 뭐 독일 사람이 좀 뭐 꼼꼼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지향해야 할 바는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고요. 뭐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냐 봅시다. 법이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바로 정의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법이 정의로워야 되죠. 그리고 라드브루는 사실 이 정의롭지 않은 거는, 정의롭지 않은 법은 그냥 법의 거의 아니라고 본 그런 사람이거든요. 결국 법은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법은 이제 항상 정의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의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얘기가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건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바로 정의다.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죠.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주는 게 바로 정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와닿나요? 엄청? 좀 애매모호하죠. 사실 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건 좀 아주 넓은 그런 대원칙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죠. 이런 애매모호한 정의를 이제 구체화시켜 주는 게 바로 합목적성이에요. 말이 굉장히 뭔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어려운데 독일어를 번역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번역하면 사실 목적이에요. 법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목적성은 뭐냐면 이 애매모호한 정의를 구체화시킨 거죠. 뭐 예시를 들자면 정의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긴데 이렇게 실현하는 방법이 개인의 자유를 좀 최대한 보장해주고 국가는 개인을 간섭하지 않고 그래야지 이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자유주의를 담은 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개인한테 다 모든 걸 맡겨두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인들한테 때로는 개입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담은 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바로 구체화된 게 한목적성이고요.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권위가 있고 안정적이어야 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나중에 형법을 배우면 또 배우겠지만 공소가 뭐냐면 검사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는 절차를 공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게 명백해 보일지라도 이런 시효가 기간이에요. 이런 공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 어, 형사나 검사들이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당장 현재 일어나는 범죄들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력의 한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국가의 처벌권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헌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왜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헌법을 첫 번째로 배울까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걸 배우고 있었죠?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었죠. 아직 1단원이에요. 2단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 민주주의를 배우다가 헌법을 배울까? 왜냐하면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헌법은 정말 이 민주주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비유를 자주 쓰곤 해요. 헌법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죠. 무언가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게 사용 설명서죠. 근데 헌법도 사실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헌법은 무엇의 사용 설명서냐? 헌법은 국가 사용 설명서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헌법의 의미가 뭐냐면요. 헌법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조직 원리고요. 하나는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의 조직 원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법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정해놓는 게 헌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헌법에는 이런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기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말로 바꾸면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인권. 인권이 뭐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권은 이 인권을 좀 헌법적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권을 헌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어떤 특징을 가진 법이냐면 모든 법률 중에 제일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법. 모든 법 중에 제일 짱이다. 뭐 이런 의미가 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법 중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조례, 규칙도 있는데요. 헌법에 따라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지정되어야 되고요. 또 명령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은 명령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법입니다. 법률은 뭐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의회에서 명령은 대통령이 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고요. 의회가 의결하는 거고 예를 들어 부산시 의회에서 만든 법.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법들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이다. 그리고 헌법은 이 국가의 조직 원리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 원리를 구성하는 근본법이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헌법이 실제로 이런 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10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제2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담고 있죠. 그리고 보면 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국가의 운영 원리, 통치 원리, 조직 구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거를 보장을 해주고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돼.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돼. 그런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헌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이라는 말 자체는 헌법을 세운다는 얘기인데요. 헌법을 세워서 뭘 하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이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과거에는 왕의 힘이 굉장히 셌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점점 국가 권력의 힘이 과거보다 축소가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실 이게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랑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법치주의는 국가 보고 법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였잖아요.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냐? 국가 권력이라는 게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입헌주의도 이런 법치주의 이념처럼 국가 권력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 한 명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은 이러한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을 하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영국 여왕과 영국 총리인데요. 과거에는 영국 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런 헌법을 통해서 왕의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뭐예요? 영국 왕의 힘. 어떤 상징적인 존재밖에 없죠. 정치적으로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 역시 이제 행정부의 대표지만 반드시 헌법을 따라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국 같은 나라를 입헌군주제라고 그러잖아요. 입헌군주제. 군주는 있지만 헌법으로 군주의 힘을 없앤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헌법이 처음부터요. 헌법이 이런 의미였던 건 아니에요. 헌법도 진화를 해서 지금의 의미가 된 거거든요. 포켓몬스터 보면 3단 진화가 많죠. 헌법 역시 이런 3단계 진화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요. 여기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 차례대로 발전을 하면서 하나씩 더 의미가 추가되었어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살펴보면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이제 지금의 헌법의 의미는 아니지만 원래 헌법의 의미는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헌법이라고 그러면 오로지 국가 통치 원리만을 담고 있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있는 헌법이에요. 어디에나, 언제나. 어디라면? 국가가 있는 곳이라면. 국가가 있는 곳이라면. 자, 아까 선생님이 영국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영국에는 헌법이라고 이름 적힌 그런 법은 없거든요. 헌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요. 성문 헌법은 뭐냐면 문자로 적혀 있다는 소리인데 헌법이라는 법전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법전 있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죠? 헌법. 이런 국가가 성문헌법 국가라고 그러고요. 불문헌법은 뭐냐면 문자로 적혀 있지 않은 헌법을 가진 국가입니다. 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헌법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여러 가지 법에 헌법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영국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속에 국가는 이래야 된다, 뭐 총리는 어떤 일을 한다, 혹은 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변하지 않는 약속 같은 게 굳어져서 헌법처럼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도 있거든요. 이런 불문헌법 국가는 헌법이 여러 법들에 걸쳐 있거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 관습 이런 것들에 헌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은 뭐 성문헌법 국가든 불문헌법 국가든
어느 국가에서나 다 있는 그런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라 시대, 뭐 고구려 시대, 뭐 이럴 때 헌법이라는 법이 있었을까요? 신라 시대 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시대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어떤 국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존재했죠. 예를 들어 왕을 물려줄 때는 뭐 왕의 그런 적통의 자식 중에 첫째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막 바꾸고 그러면 국가의 채통이 깨집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죠. 어, 어떤 국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약속이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는 그런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헌법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 추가가 됩니다. 국가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제한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입헌주의가 확립되면서 나온 헌법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현대 헌법은 국가의 통치 원리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되면서 내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자본주의의 모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에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에 18세기, 19세기 때 노동권이 정말로 열악했던 시절 하루에 아동도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막 사람들이 뭐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아주 노동권이 아주 열악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어,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개인의 그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헌법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인간다운 생활 보장까지 추가된 헌법을 현대복지국가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헌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의 기능은 이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6가지다, 나는 3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과서는 5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달달달달 첫 번째 국가 창설 기능, 두 번째 조직 수권 기능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헌법 헌법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의 통치 원리 그리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선생님 강의도 듣고 교과서도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해를 하고 이거를 뭐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헌법은 일단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헌법이 담고 있는 게 국가의 통치 원리잖아요. 자, 일단 통치 원리가 있어야지 국가가 탄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명확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 언제일까요? 7월 17일이죠. 7월 17일이었고요. 그런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 어딘지 아세요? 8월 15일입니다. 같은 해 8월 15일이었습니다. 어때요? 제헌절이 빨랐죠? 둘 다 같은 해예요. 헌법이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이런 식으로 헌법은
국가를 창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수권 기능, 이게 뭐냐면 조직에 권한을 준다는 소리예요. 숫자가 손숫자죠. 우리 나라의 뭐 국회, 정부, 법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헌법이 정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기도 하면서 제한도 하는 거죠. 왜냐? 뭐가 적혀 있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헌법을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누가 만들까요? 대통령이 만들까요? 헌법을 만드는 최종적인 권한은요, 누구한테 있냐면요, 국민한테 있습니다. 헌법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제정이 됩니다. 나중에 헌법 제정 절차도 배우겠지만,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일단 헌법 자체가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이 뭐 국회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는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헌법이 출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갈등을 일종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도 생생할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간통죄가 정말로 처벌해야 될 그런 범죄인가 이런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 헌법 재판소가 나서서 헌법을 통해서 어, 해석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일종의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기능도 때로는 하고요. 그리고 정치 생활을 주도를 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자, 정치라는 게 뭐였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가 바로 정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갈등을 모으고 잘 해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국회를 통해서 대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서 정부는 그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그 법으로 뭔가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가 생겼을 때 법원이 나서서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절차를 국가가 하는데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바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생활을 주도를 한다 이런 말도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헌법의 뜻과 헌법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헌법을 배울 건데 뭐 선생님의 수업을 뭐 열심히 들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서서 나는 헌법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 하는 학생한테 추천해줄 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처음 읽는 헌법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잡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이 붙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엄청 좀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고등학생 때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있던 책은 아니고요. 사실 앞으로 헌법을 계속 배워 나갈 건데 이 책만 잘 읽고 내용을 소화해도 뭐 시험 공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용설명서라고 그랬죠. 어, 헌법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권, 인권을 제대로 안다는 것 소리고 어, 굉장히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고요. 여기에 더 나서서 뭐 선생님의 수업도 듣고
이제 뭐 이 책도 읽고 해서 헌법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있다 나는, 그러면 요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뭐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도 아마 있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이런 어, 법조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책이거든요. 자, 하여튼 뭐 헌법에 대해서 뭐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책들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